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육식갑자를 모두 마치고 월주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주라고 하는 것은 근묘하실, 조상과 부모와 나와 자식 궁에 여기에는 그 실을 얘기합니다. 부모궁을 얘기합니다. 부모궁. 부모의 씨앗에 뿌려진 그 결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자리와 엄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팔자 중에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일간이 꽃이라면은 여기는 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사주에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라고 해가지고 사주의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사령관. 그래서 사주에 격국을 세울 때도 월지를 보고 세우는 겁니다. 월지를 보고 세웁니다. 그리고 왕상, 휴수사, 신왕사주, 신약사주를 보는 것도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월지. 그래서 이 월지의 천간과 지지의 그 환경에 의해서 그 자녀인 내가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월주를 잘 분석한다는 것은 사주를 추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음양으로 보게 되면 요 아버지 자리는 양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활동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활동성이 강하다 이거예요. 근데 엄마는 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거는 양이지만 암장이 개이기 때문에 음으로 봅니다. 그 음은 엄마는 뭐냐? 음이니까 좀 내성적이다, 조용하다. 그리고 엄마는 겨울이니까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그 겨울과 같은 그런 느낌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월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유추해서 하는 겁니다. 엄마의 모습은 이 월을 기준으로 해서 월의 계절 감각, 기후 감각을 보는 겁니다. 기후 감각.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 도화살입니다. 자는 도화살. 그럼 요 도라고 하는 거는, 도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대한 에너지의 호르몬 그 기운이 왕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갑자라고 하는 거는 육친성으로 보면은 수생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격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격. 그 정인격이에요. 그 정통적인 학문을 하는 교육가의 분위기에서 아버지는 활동을 했고 어머니는 그런 그 분위기에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생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갑과 자가 천간에 월이라고 하는 나하고 항상 비교를 우선 첫 번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요 갑자의 월주와 일지의 일간의 가월병적 무기경신임계와 비교해 가지고 사주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갑이라고 하는 게 태어났다 그러면 요 수에서 수생목이 됩니다. 수생목. 그럼 내 자신이 생을 받으니까 이거는 신강사주가 됩니다. 신강사주가 돼요. 이 역학의 사주 추명의 원리를 보면은 내 편이 되는 비견비겁이나 나를 도와주는 편인 정인 인수는 받게 되면은 도움을 받거나 내 편을 받게 되면 의존감이 생기고 자기 세력이 커지면은 기고만장한 기운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인수가 있으면 자존심, 자만심, 고집, 또 비견이 있으면 욕심, 과욕. 그래서 재물이 없는 겁니다.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기게 되면 수생목이 되면 이 사주는 뭐냐? 신강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강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강사주가 될 경우에는 어떠냐? 요 겨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생목되고 목이 많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겨울에 태어났으면 뭐가 좋으냐? 따뜻한 화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시에 예를 들어 병화가 있다. 그러면 수생목, 내가 배운 거를 응용해서 표현하는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재물운이 좋은 방향으로 기운이 바뀌는 겁니다. 목생화. 근데 여기에 또 금이 있다. 금이라고 하는 건 나에겐 뭡니까? 금극목, 칠살에 해당이 됩니다. 칠살이지만 편관이 돼요. 그 편관이라고 하는 건 별정직이 되는 겁니다. 꼭 칠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이 두 개나 있는 데다가 이걸 극을 해주면은 이 기운 작용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사주가 됐을 경우는 겨울에 습하기 때문에 달을 기준으로 해볼 때 이 사주는 옆에 또 해가 있다. 그럼 해자가 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이 나무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태가 불급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태가 너무 많은 거는 불균형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자가 있을 때는 뭐가 좋으냐? 따뜻하게 해준 태양이 필요한 겁니다. 태양. 일단 이 일간이 갑이고 갑자월에 태어났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는 운세학적으로 봤을 때 목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봐야 됩니다. 목화 쪽에. 그 남자 사주인 경우에 갑자면 그 다음에 대운이 저 축으로 갑니다. 자축, 인, 묘. 그러면 갑자에서 자축, 인묘 쪽으로 가면은 축에서만 좀 힘들지 그 다음에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월에 태어난 사람 운세가 어떻게 좋아지느냐? 인묘, 사오미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운이 좋다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자라고 하는 것이 요 위에 또 위에 개해가 있다. 그럼 요 자지 않습니까? 요 암장에는 개수입니다. 개수. 요 암장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격을 삼는 겁니다. 격국을 삼는 거는 뭐냐면은 월지에 있는 기운이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걸 가지고 격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요 자수의 개가 추출되기 때문에 수생목 이건 정인격이 됩니다. 정인격에도 용신은 뭐냐? 이게 화가 필요하니까 목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화 용신 이게 격국 용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을이 들어왔다. 을의 날에 태어났다. 을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수생목입니다. 역시 신강사주고 인수입니다. 편인격이에요. 그럼 요건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겁재. 그럼 신강사주가 됩니다. 신강사주가 돼요. 그럼 이렇게 신강사주가 됐을 경우에는 이 사주는 뭐가 좋으냐? 태양이 역시 좋습니다. 태양이. 병화가 좋습니다. 그럼 목생화예요.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주에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병화가 용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후 용신을 잡는 거는 기후를 조절해 주는 걸 잡는 거는 이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월령. 우리가 지지에 보면 해도 있고 여기에 뭐 인도 있고 지지에 여기 뭐 여러 가지 목화 투금수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오행보다도 제일 그 기운이 왕성한 건 월지로 봅니다. 거의 이걸 70%를 보면 됩니다. 70%. 요 수의 기운이 이쪽 10% 정도를 보면 됩니다. 제일 강한 겁니다. 이 월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대운이나 세운이나 모든 거를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순행하고 여자는 역행하는 그런 연의 음년이냐 양년에 따라서 대운에 나간 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병일주에 태어났다. 병일주에 갑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수국화가 됩니다.
수국화는 나에게 뭐가 됩니까? 수국화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돼요. 그 수생목 목생화로 돌아갑니다. 그 배운 걸 응용해서 풀어 쓰는 응용이 발달되고 재물운이 좋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토가 있다. 그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라서 식신생재로 돌아갑니다.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일간과 월령과 월주의 요 상관관계를 봐서 주변 관계를 유추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주를 이해하고 푸는데, 감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화가 있다. 그럼 이게 수국합니다. 수국화가 되면 이게 뭐가 냐 편관이 됩니다. 편관인데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주작이라 이 말이에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인데 관직이다 이거예요. 그럼 정부 대변이라든지 공보실장이라든지 문화공법을 하든지 이런 것에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국화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가 무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토국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물이 돼요. 그 정제가 물이 되려면 물의 기초가 되는 뭐가 있어야 좋습니까? 식신생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선 뭐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토국수 재니까 여기서 식신생재가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금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야. 왜 금이?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로 돌아가요. 이러면 재물운이 잘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 배운 것도 있고 응용력도 있고 재물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주 모양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감무경이 그대로 감무경. 이럴 때도 역시 운은 언제가 좋으냐?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동방운과 남방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추명을 하면 사주가 잘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기토가 들어왔다. 그럼 갑기합이 됩니다. 그럼 중정지합이 돼요. 그럼 사람이 아주 원만합니다. 중용적이고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옆에서 인술 배웠지 않습니까? 교양이 있고 학술적이고. 그래서 이 사주는 갑기합이 되면 이 관은 뭐냐? 정관이 되기 때문에 배우 관인상생격이 돼가지고 재생관이 돼가지고 재물운도 좋고 관직운도 좋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토국수가 재가 되고 목국토 관이 되고 수생목이 돼서 재생관이 됩니다. 관인상승에서 재생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경이 있다. 경이 되면 금극목이 됩니다. 그 편관이 돼요. 그럼 이건 금생수가 됩니다. 금생수는 나에게 뭐가 되니까 상관이 돼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상관. 그리고 상관이 수생목 해주거든요. 금금목은 재가 돼요. 인수에서 완전히 재생관으로 바뀝니다. 재생관으로 바뀌어요. 이러면 완전히 사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재생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다 자월에 태어나니까 병화가 있다. 그러면 경금과 갑과 화가 있으면은 음양의 조화가 균형이 잘 돼 있고 여기에 무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식신생재에 관하고 또 목국토 재까지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양팔통이 돼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모든 걸 팽창하고 발전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이라고 하는 거 금의 날에 태어나면 요 목은 뭐가 되냐? 금극목이 되고 재가 됩니다. 재가 되면 여기서 또 수생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남자 사주에 이런 사주다 하면은 이게 재라고 하는 건 여자 아닙니까? 여자. 여자를 갖다가 뭡니까? 이게 수생목 해주가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럼 이런 사주는 궁합을 볼 때 남자를 편하게 해주는 여자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금날에 태어났다. 신금.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식신생재예요. 그러니까 식신생재가 되니까 이 사주는 재물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조화가 돼서 화극금해고 관직도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운은 역시 장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운세는. 이렇게 임수가 돼 있다. 그러면 물이 많게 됩니다. 신강사주가 됩니다. 그럼 이 나무가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엔 뭐가 들어오면 좋습니까? 토가 들어와야 좋습니다. 토가, 무토. 그러면 사주에 연월일에 무토가 없다 할 경우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무가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팔자에 없더라도 대운과 세운에서 보충을 해주면서 그걸 날 때 보완해 줄 때 그때 운이 들어온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가 개 일간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강사주가 됩니다. 그 수생목이 돼요. 이게 부목이 됩니다. 그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려면 요 수가 많은 걸 막아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토가 들어와야 좋은 겁니다. 토. 그 토국수예요. 그리고 이 물이 너무 많을 땐 뭐가 들어와야 좋겠습니까? 화가 들어와야 좋은 겁니다. 화가 들어와야 줘야 돼요. 항상 우리가 역학을 배울 때는 태가 불금, 월주와 일간이나 이 주변을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수가 많다. 그럼 떠내려가는 거예요. 또 수생목, 그 다음에 목인데 금이 너무 많다. 금극목이에요. 그 목이 배견하지를 못합니다. 또 토국수, 토가 너무 많으면 물이 쫄아들어 버려요. 너무 많으면, 토가 많으면.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많이 극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생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에서는 너무 많이 생해주는 그런 거는 그걸 막아주는 오행이 중요하고, 부족한 거는 생해주는 그 기운에 이치해서 태가 불급을 조절해서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게 기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월주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의 내가 태어난 시기 때문에 부모의 환경에 의해서 대개 우리가 이 자녀들의 진로를 보게 되면 의사의 집안에서 의사가 많이 나오고 변호사의 집안에서 변호사가 많이 나오고, 왜냐 거기에 관한 정보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 집안에서 연예인이 많이 나오고 정치가의 집안에서 정치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씨라고 하는 건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이 다르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다릅니다. 바로 이건 옥토냐 자갈밭이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월주와 일간이라고 하는 걸 요 3대 요소만 잘 이해를 해도 사주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주론 갑자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